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19년 1월 3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이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정강훈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에서 집회를 주도했고요. 경찰에서는 이 집회를 불법행위가 이제 개입이 된 그런 집회였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 시도한 회원 46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경찰에서는 정강훈 목사와 순국결사대를 이끌고 있는 세칭 순국결사대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정강훈 목사의 비서실장인 이은재 목사하고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검찰 측에 신청을 했는데 관찰에서는 그 1인을 제외하고 정강훈 목사와 이은재 목사에 대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다시 말하면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 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아침 10시 17분에 정강훈 목사가 법원 청사에 출두를 했습니다. 정강훈 목사는 건국 후에 최대 집회가 폭력 집회고 내가 사주를 했다는데 이게 제목인데 사실과 다르다 하면서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한기총 회장으로서 한기총 정관에 나라가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야 한다. 내가 한기총 회장으로서 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고 애국운동을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 하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장실질 심사에 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저녁에 여러분도 뭐 이름이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아주 잘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강훈 목사 관련해서 구속영장 기각된 케이스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경찰은 지금 뭐 지난번에 이제 공수처 법이 통과가 되고 선거법 관련된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지금 이제 신년 초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이제 경찰이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도 안 받고 이전에 물론 뭐 수사 개시권이 있었습니다만 수사 종결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검찰만이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제 수사 종결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요즘 경찰이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로지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하면서 정권 초반부터 정권이 끝날 때까지 충견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전에 이거 유신시대를 방불할 정도로 경찰이 충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관련된 법안이 건일 중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검찰 권력이 약화가 되고 상대적으로 경찰 권력이 강화가 될 텐데, 한편으로는 이 비대화된 경찰 권력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 송경호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의자들 모두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 방법 및 범죄 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해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송경호 판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한 거죠. 사실 경찰이 너무 무리를 한 거예요. 아니, 해방 이후 최대 집회에다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진행된 이 집회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검찰이 신청하고 3명에 대해서, 검찰은 3명 중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발부를 안 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계엄령을 한다고 우리를 막을 수가 있겠나 하고, 이제 정강훈 목사가 그 당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그 불법 행위를 선동한 혐의도 이제 적용을 한 것이죠. 뭐 경찰 버스를 넘어서 청와대로 이른바 정격, 이 투쟁을, 정격이 아니고 진격, 청와대 진격 투쟁을 시도했다. 강목도 휘둘렀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회 전에 이현재 목사가 이끄는 순국결사대를 조직 구성을 했다. 조직원들에게 유서를 받아두는 등 친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분, 저 순국결사대가 지금 청와대 옆에서 100수십일 동안 계속해서 이 소위 말해서 강야교회 집회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국 방방곡곡에서 크리스찬 성도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가운데는 소위 말해서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선직자인 목사님들이 오죽하면은 이 대열에 나섰겠어요. 그리고 그 대표인 한기총, 이 총회장인, 대표 총회장인 정강훈 목사가 정관에 따라서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오로지 사회주의 정권에나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실천을 해왔지 않습니까? 누나라 끔찍하지 않고 4년 시한부 권력에 불과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프랙티스가 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수행하고 실행에 옮겨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분연히 일어난 분이 바로 한기총 대표 회장인 정강훈 목사입니다. 이 용기가 가상하지 않습니까?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대형교회 이 목사님들 사실 실천을 하고 싶어도 성도들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함께 할 수가 없을 뿐이지, 마음은 똑같이 정강훈 목사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민주 시민으로서 누리는 이 특권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인데요. 이 기본권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공산국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공산주의로 가는 거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서 결국 정강훈 목사는 한기총 회장으로서 정관에 명시된 대로 온몸으로 목숨을 건 투쟁을, 특히 소위 말해서 그 순국결사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약의회를 이끌면서 지금 백수십일 동안 가열찬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문재인도 좀 대호각성을 해서 길을 좀 기울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정신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한 번 정도는 점검하면서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도 했고요,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등등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도 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전에 후보 시절에 비해서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우리끼리 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인 것을 어느 순간에 자각을 하고서 대한민국 국익하고 관련해서 본인이 그동안 걸어왔거나 지지자들이 걸어왔던 노선으로부터 과감하게 이탈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결단을 내려서 그런 조치들을 취했던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해달라고 정강호 목사를 비롯해서 이 강약교회에 이 목숨 걸고 투쟁하는 순국결사대 대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는 수백만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헤아려 가지고 이제는 뭐 정권 반환점에 와 있는데, 뭐 초반에는 뭐 실기를 했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지금 중반부 들어가서는 마무리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지. 민성은 천성이라고 합니다. 강야교회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이 집회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성을 대변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귀를 닫고 있으니까 지금 안 들리는 거지. 청와대 담벼락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왜 안 들리겠어요? 귀를 닫고 애서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말 국민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좀 되어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의 멘토인 노무현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갑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조만간 통과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책임이 더 막중하게 됐으니까 지금처럼 오로지 무조건적으로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하면서 권한을, 직권을 남용하는 짓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송경호 판사가 오죽하면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기각을 했겠어요.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고 집회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ABC 정도는 알고 그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거 잘못하면은 종교 탄압으로 간주되면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독교와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대결로 악화가 되면은 어떡할 겁니까? 일파만파가 된단 말이에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경찰이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오로지 충성을 하면서 충견 역할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 대한민국 경찰도 이번에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더 부여받았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정말 개가천선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면서 행동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하여튼 정강훈 목사와 이현재 목사, 그리고 강야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성직자와 전국의 개신고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백수십일 동안 이 차디찬 바닥에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애국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노력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자유보수파의 승리를 안겨줄 것이고, 나아가서는 2020년에
22년에 정권 교체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불씨, 미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 광야교회에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는 개신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서 매주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대우각성시키기 위해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국운동을 전개하시는 이 땅의 자유보수파 시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